2010년 개봉한 영화 사쿠라다 몬가이 노헨의 한 장면입니다. 막부의 대로 이 나오스케 살해를 계획했던 인원들이 하나둘 체포되는 장면인데요. 칼, 즉 가타나라는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체포해야만 하는 경우 도리카타로 불리우는 체포 인력들은 주로 어떠한 무기를 활용했을까요? 최근 칼을 휘두르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겁을 먹고 도주해 민간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죠. 에도시대 일본은 사무라이, 평민 할 것 없이 누구나 칼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던 시대였던 만큼 범죄 용의자를 산채로 체포해야만 했던 도신 같은 인원들은 용의자와 자신들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를 고안하게 되는데요. 에도시대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대를 제압하고 포박하기 위한 도구 도리모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당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세 가지 비살상 무기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T자형 도구를 즈쿠보라고 부르는데요. 용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거나 쓰러진 용의자를 누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잠깐 급식 시절 과학 수업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동일하다고 할 때 압력은 면적에 반비례하죠. 일반 봉을 사용하여 동일한 힘으로 용의자를 밀어붙이면 용의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겠지만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T자형으로 생긴 즈쿠보를 사용하여 동일한 힘으로 용의자를 제압하면 용의자가 고통은 덜 느끼겠지만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제압되기 쉽겠죠. 즈쿠보는 과학적이면서도 용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비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갈고리 같은 도구를 소대가라미라고 부릅니다. 소대는 옷 소매를 의미하고 가라미는 얽힘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소대가라미의 끝부분이 용의자 옷 또는 머리카락 같은 곳에 걸리기만 한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보이죠. 소대가라미에 걸리기만 한다면 쉽게 바닥으로 쓰러뜨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도구를 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 사스마타는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오면서 현대 일본에서도 범죄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사스마타는 제압을 위한 갈고리 부분이 넓은 데 비해서 에도 시대의 사스마타는 갈고리 부분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도 시대 사스마타는 주로 용의자의 목 부분 또는 발목 부분을 노려서 상대를 제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사스마타는 주로 몸통을 제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 부분 제압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도록 고안된 사스마타도 존재합니다.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고안된 세 가지 도구의 공통점 중 하나가 용의자의 칼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용의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 체포도구 공이 길이가 180cm에서 2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살상 무기인 즈쿠보, 소대가라미, 사스마타 등을 소지하고 칼을 휘두르는 용의자와 1대1로 대치해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은 다수의 노신, 그룹이 자신의 하인들을 대동한 후 사다리 등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용의자를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중에서 소방서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소방서 지도 기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기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지도 기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호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스마타의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활용되었던 사스마따가 소방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2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에도 시대, 목조 건물이 밀집되어 있던 에도는 89차례에 걸쳐 대화재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에도 마을의 불을 끄는 48개의 소방 조직이 등장하게 되죠.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것처럼 에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조직이 출동해 불을 끄는 동시에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길 예측 지점의 목조 건물을 미리 부숴버리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때 에도 시내의 목조 건물 기둥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도구 역시 사스마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스마따 모양의 도안이 지도에 표시되는 소방서 마크가 된 것이죠. 메이지 시대부터 소방용 갈고리로 사용되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메이지 시대가 아니라 에도 시대입니다. 이 작은 마크 하나가 화재가 많았던 에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방서 지도 기호가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접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1년 6월 8일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교육대학 부속 이케다 소학교에 침입한 한 괴한이 16cm 길이의 칼을 휘두르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8명을 살해하고 13명의 학생과 교직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무차별 대량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신원불명의 괴한이 학교에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일본에서는 2002년 이후 초, 중, 고교에서 자체 방위력 확보를 위해 현대적으로 개량된 사스마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금융기관에도 도입되어 정기적인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972년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사설경비원이나 경비업체도 사스마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에도 시대에 개발된 사스마따는 개량을 거듭하면서 방법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2011년 아이치현에 소재한 가미야마 소학교에 부엌칼을 든 괴한이 학교에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구시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2명의 교직원이 합세해 학교에 비치해둔 사스마따를 활용, 괴한을 제압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10분 전에 침입한 범인이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참극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일본의 사회현상, 사회문제가 대략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한국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울산 남구 동평초등학교에 쇠막대기를 든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2019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칼을 든 괴한이 침입해 6학년 학생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여경이 시민을 남겨둔 채로 도주하고 남경 역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죠. 사스마따는 여러 명이 합세해야만 하고 어느 정도 훈련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의 세월을 통해 검증된 방법 도구 사스마따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신진부츠 문고에서 발행된 시대극의 잘못된 부분 찾기라는 책과 2019년 주식회사 GB에서 발행된 에도시대 무사의 작법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